그 생각이 자리 잡고 그게 실력이 되는 순간 수학을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요. 100%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연산을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가 안 되는 그래도 뭔가 아쉬운 친구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을 준비해봤어요. 연산을 하려면 단순히 8 더하기 7 해봐 해서 답 나오는 거 그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응용된 문제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연산 실력을 이 문제 상황에 자유자재로 적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 연산을 좀 한다. 문제를 풀 때, 수학을 풀 때 이 정도 연산은 괜찮아, 좋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건 너무 제가 기준을 속도랑 정확성을 많이 강조해서 우리가 단순한 문제에 답만 내고 속도만 내는 거에 좀 포커스가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건 기본 베이스. 그러면서 자유자재로 쓰는 아이가 진짜 연산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져도 연산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바로 요 브레인 알파 퍼즐 시리즈 중에서 연산 파트가 나와 있는 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구구단 퍼즐도 있고요. 연산 퍼즐. 근데 아마 제가 라이브 하는 거나 제가 강의하는 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연습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퍼즐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데 기본 베이스가 안 된 아이한테 퍼즐을 들이민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퍼즐을 한다는 거는 그 퍼즐을 잘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끌어낼 건데 거기에 사용된 연산이 작동이 잘 안 되면 이 전략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아무리 책이 좋아도 뭐 이제 10 이내에 더하기 빼기 겨우 하는 친구한테 여기 있는 덧셈뺄셈 표수를 푼다? 이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 그리고 이 책을 저희 연산이 약하고 수학이 좀 힘든 저희 둘째한테 이제 주고서는 풀리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덧셈뺄셈 범주가 되게 넓잖아요. 덧셈뺄셈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죠.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런 걸 언제 풀리냐? 아이들이 두 자리 더하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어느 자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두 자리만 풀어봐서 24 더하기 79는 할 수 있어요. 근데 247 더하기 798은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연산 학습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아이들한테 쉽게 형성되는 아주 나쁜 고정관념 같은 거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해소해 볼 수 있어요.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나 세 자리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 세 자리 문제집을 풀어야지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두 자리를 더하는 방식처럼 세 자리도 할 수 있어. 네 자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접근을 한 권에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고요. 또는 두 자리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그 시점에 곱셈을 하게 되죠. 곱셈을 하게 되면 곱셈, 나눗셈, 그다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이런 진도들 나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덧셈, 뺄셈 푸는 비중이나 연산학습지 문제집에 차지하는 양이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가 안 나오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교재를 가지고 약간 덧셈 뺄셈 감을 계속 확인해보는 그런 용도로도 쓰시기 좋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냐면 안에 책 일부를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딱 봐도 외국 책 같죠?
네, 영국 퍼즐식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처럼 최근에 서점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외국 스타일의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 구성이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딱 봐도 너무 학습적이고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지 않고 조금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의 어떤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아이들한테 플러스 알파로 시키기 좀 괜찮다. 네. 우리 플러스 알파 시키는데, 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딱 봐도 학습을 엄마가 한 번 더 늘린 것 같은 이런 문제집 아이들 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암만 교재가 좋아도 아이가 안 풀면 땡이기 때문에 갖다 놔봤자 큰 효과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원리생 같은 거 풀면 내가 지금 여기 페이지 이 문제는 이런 걸 묻는 것 같아. 이렇게 문제가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패턴들이 그래도 반복돼요. 드릴처럼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반복되지 않아도 그래도 유형이 비슷한 선 안에서 어떤 경우의 수 테두리 안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페이지마다 문제마다 뭘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작동하게 한다는 점 그게 좋고 뭐 계산하는 걸 묻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약간 고대수랑 수를 연결해서 그 고대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이런 파트들도 사고력에서 우리 많이 보시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괜찮고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마치 보드게임 하듯이 연산 보드게임 중에 그 연산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가는 그런 연산 보드게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의 구성들이 여기 문제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보드게임을 굳이 돈 주고 사서 풀지 않아도 그런 느낌의 페이지를 마치 퀴즈 풀는지 게임을 해결해 나가는 느낌처럼 그렇게 풀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고요. 연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더하기 빼기에서 나 곱하기 나누기나 연산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수예요, 어떤 수. 물론 연산의 원리도 중요하고 더하기의 원리 다 중요해요. 근데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 중학교 때 나중에 가서 해야 될 방정식, 즉 어떤 수가 들어간 자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 연산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잘 초등학교 때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눈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가 모를 때 여기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야 라는 것들을 그림으로 소개도 하고 그 부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지금 초2 딸한테 이 문제집을 이제 줘봤더니 아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학습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연산 푸느니 이걸 푸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세자리 저희 아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세자리가 받아올림까지 뭐 되게 복잡하게 들어간 세자리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서 이 문제들이 두 자리 세 자리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의 패턴이 일정되게 한 자리 더하기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잘하는 거는 더하기 물어봤다 빼기 물어봤다 두 자리 해봤다 한 자리 해봤다 이렇게 막 섞어서 물어봐도 자유자재로 다 답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연산 좀 그래도 이제 좀 잘 잡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연산 문제집 안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연산 문제집 안은 그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게 되니까 약간 정리하는 느낌처럼 이 책을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에 정말 딱 네, 되게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 저는 수학을 잘하는 거는 단순히 수학 문제집의 진도나 수학 문제집의 권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힘은 내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거리낌 없이 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끄집어내는 그런 힘들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도 풀려야 되죠. 그냥 교과 진도가 나가고 사고력도 진도를 나가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메인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념처럼 뿌려줄 수 있는 요소를 내가 조금 더 선택을 해보자면 이런 퍼즐책들이 정말 좋죠. 여기 안에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부분들을 막 자유자재로 하게끔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도쿠 같은 이런 숫자를 이용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수배열 퍼즐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굉장히 페이지 하나하나를 좀 재밌게 풀 수 있어요. 우리 사고력에서 많이 만나시는 이런 문제, 그림이 나타내는 수, 뭐 도형이 나타내는 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교과에도 잘 나오죠.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거는 연산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이의 논리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식으로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논리의 순서를 잡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하기에도 좋고 그거를 확인하기도 좋은 그런 문제들이 사고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되게 좋고 이 옆에는 수도쿠 같은데 조금 뭔가 다른 이게 줄로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줄끼리가 또 1, 2, 3, 4, 5가 하나씩 들어가기도 하면서 각 줄별로 가로 세로 각 줄별로도 수도쿠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우리 수도쿠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 중에 캔캔 퍼즐 이런 게 있어요. 각 줄마다 숫자를 하나씩 들어가긴 해야 되고 어떤 블럭마다 연산의 값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계속 일정한 패턴의 그런 퍼즐류만 하는 것보다 약간씩의 룰이 변형된 형태도 자꾸 경험을 하는 게 아이들의 머리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둘째 아이한테 같이 풀리고 있어요. 연산 문제집을 단수 패턴을 되게 뭐 풀기 싫어한 건 아닌데요. 이걸 주니까 첫째나 셋째에 비해 수학감이 조금 약해요. 근데 확실히 수학이 약한 아이들은 뭘 싫어하냐면 생각하라는 문제를 싫어해요. 차라리 그냥 단수 패턴 문제를 10장 푸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고쳐야 돼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그게 실력이 되는 순간 수학을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거는 100%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 진도가 늦어도 상관없으니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나 피한다는 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 태도에서는 수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열심히 문제집을 들이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불가능이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건 아니지만 저는 뭘 더 우선적으로 내가 챙겨갈 거냐라고 할 때 진도 나중에 잡겠어. 하지만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태도, 그거에 대한 즐거움,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반드시 계속해서 쌓아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째를 바라보거든요. 자기 학년이 4, 5, 6학년 올라가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 태도조차 갖지 않는 아이들 심한 깊이감 그렇게 깊게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기에도 좋은 교재입니다. 너무 재밌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첫째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하고 싶어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보고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유형이 다 새로운 거고 그림이 막 이렇게 알록달록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고 막 좀 딱 봐도 내가 좀 만만해. 6 곱하기 3 이런 거 만만해. 이런 페이지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수학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둘째가 초3이 되면서 둘째한테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수학의 힘을, 깊이감을 이제 확실히 3학년 때 다져놓고 4학년부터 진도를 쫙 나가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엄마로서 욕심을 지금 꿈틀꿈틀 갖고 있거든요. 연산을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친구들,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뭔가 연산에 약간 센스가 부족한 느낌, 근데 거기에 생각을 좀 더 해보는 이런 요소들까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요 브레인 알파 시리즈 중에 이 연산 파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셈도 덧셈도 네, 이렇게 골고루 문제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연산을 정리 네, 하는 느낌처럼 곱셈이 한 개도 안 돼 있는 이런 퍼즐책은 푸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런 시기에 맞지 않아서 더하기 빼기는 두 자리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면 딱 좋고요. 뭐 빠르지 않아도 돼요. 할 줄만 알면 돼요. 이거는 빠르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잘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 그다음 곱셈은 구구단 이제 좀 막 외우는 아이들. 네, 완벽하게 못 외워도 돼요. 외우면서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산 퍼즐은 그 더하기 곱하기가 뭐 숫자 자리값이 맞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면 좋은 교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연산 문제집 중에서 퍼즐 형태의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브레인 알파 시리즈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런 문제집들은 되게 다양하거나 되게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진짜 일주일에 한 장, 두 장 재미있게 5분, 10분 끙끙대면서 푸는 그 순간이 좋은 실력을 형성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